서경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서경대학교 전형 중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2023학년도에 서경대학교에 이 전형이 있었습니다. 교과 60%와 논술 40%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형이 2024학년도에 와서 교과 30에 논술 70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 이 전형은 전형의 종류로만 따지면 무슨 전형이 되죠? 자, 말씀해 보세요. 이 전형의 종류로만 따지면 무슨 전형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예요. 근데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논술이 70%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논술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학년도 서경대에는 논술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0명이에요. 통계에. 근데 2024학년도에는 갑자기 인원이 100몇 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은 논술이 신설된 학교가 신설된 학교 중에 이제 서경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논술을 2023학년도에도 봤어요. 2023학년도에도 논술을 봤으나 교과가 60%이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2024학년도에는 논술 위주 전형에 포함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전형 유형이 아니라 전형 요소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전형 유형으로 자꾸 접근하시지 말고 전형 요소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만 생각하면 막 교과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까처럼 면접이 그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특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가 그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 요소가 뭐가 있고 그 전형 요소에 따라서 이게 합불 자체도 바뀌고 지원을 하려는 패턴 자체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전형 유형에 이게 막 매달려 가지고 우리는 교과 전형을 하나도 못 써. 이렇게 막 교과 전형이라는 그 전형 유형에 막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형 요소로 접근을 하고 그 전형 요소를 바탕으로 여기를 쓸 건가 말 건가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나 교과 전형처럼 이게 선명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논술을 보긴 보는데 40%지만 여기는 70%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교과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에 논술 전형을 쓰는 아이들이 여기 이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교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논술을 보는데 불구하고 학생부 위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바뀌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논술 위주 전형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형 요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전형의 결정을 우리는 언제 해야 되느냐 3학년 6월 이후에 해야 된다. 왜? 전형 요소의 경쟁력을 가늠해서 어떤 전형 요소가 더 좋은 전형 요소인가? 그럼 이 좋은 전형 요소를 가지고 이 좋은 전형 요소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은 무엇이니까? 이 대학은 무엇이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은 3학년 6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점. 그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초점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1, 2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 뗄게요. 이제 예비 떼고 그냥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1, 2학년 때 올릴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아직 우리 아이의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는 어떤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아직 모의고사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모의고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월에
이 모평을 보고 나서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을 때, 그러면 수능은 요만큼이고 교과는 요만큼이니까 교과 중심의 전형을 써야겠다. 수능은 요만큼인데 교과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수시를 쓰고 수능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는 언제 할 거냐? 6월 이후에, 고3 6월 이후에 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으러 컨설팅을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학년 6월 이전까지는 전형의 결정을 위해서 컨설팅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의 결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형 요소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 전형 요소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가는 거지, 그 3학년 6월 이전에 무슨 전형을 결정해서 어떤 대학을 결정해서 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모든 것이 결정되고, 너무 빨리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된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선택은요, 다음 선택 가능성이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잖아요. 이거와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5개고 이거는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5개인 이걸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래나?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는 다음 선택 가능성이 많은 걸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대를 가고 싶다. 그럼 그 교대를 가고 싶다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교대를 가고 싶다는 어떤 사명감이나 교대를 가고 싶다는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교대를 가는 거는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좁지만 교대를 가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교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대와 다른 무엇인가를 할 고민을 하고 있다. 교대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 학과냐, 이걸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교대라는 거는 선택 가능성이 2-3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반 학과를 가기 때문에 선택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신념이 없는, 즉 교대와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할 정도가 되는, 교대에 대한 신념이 그만큼 부족하다면 교대가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다음 선택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학년 6월 이전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많은 것,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걸 하실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몇 개고, 이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선택 가능성이 몇 개인지. 우리는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많이 두시면, 특히 3학년 올라가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추후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을 때 전형의 결정을 3학년 6월 이전이 아니라 그 3학년 6월 이전에 뭐 특히 겨울방학 때 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뭐 3월이 다 돼 가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되셨죠? 네.